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샤워를 마치고 나서려고 할 때 갑자기 어지럽거나 휘청거린 적 있나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을 수 있어요. 30년 넘는 내과 의사로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현 의사입니다. 오늘은 노년기 순환 건강과 자립생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특히 샤워할 때 한 부위를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 병원비를 아끼고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매우 중요한 비밀을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 부산에 사는 69세 이연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지팡이 없이 한 걸음도 못 떼셨어요. 딸이 도와주셨고 눈빛에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의사 선생님, 이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죄인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샤워할 때 한 부위만 제대로 자극해보세요. 복잡한 운동이나 비싼 영양제는 필요 없어요. 단호부님은 충분해요. 그분은 제 말을 믿고 매일 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팡이 없이 혼자 걸어서 병원에 오셨어요. 혈류 검사 결과가 27% 이상 좋아졌어요. 표정이 밝아지고 걸음에 힘이 생겼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어떤 방법일까 궁금하시죠? 그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집에서 샤워하면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그 비밀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중에 이런 증상이 있나요? 샤워 후에 자주 어지럽고 다리가 자주 붓고 무거워.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아침에 몸이 뻣뻣해요. 몸이 자주 차갑고 손발이 항상 시려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분 루틴을 실천하면 혈류가 좋아지고 수면 질이 향상되며 다리 근육 회복 속도도 빨라져요. 제 30년 진료와 분석에 따르면 특정 신체 부위를 어떻게, 언제, 얼마나 자극하느냐에 따라 신체 순환 능력이 최대 40%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 혈관 검사와 체온 변화로 확인된 사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창한 이론이 아니에요. 매일 들어가는 욕실, 그게 건강을 바꾸는 출발점이에요. 보통 머리, 팔, 다리만 씻죠. 하지만 우리 몸에는 노화를 늦추는 5가지 순환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를 공개하겠습니다. 매일 이 부위를 부드럽게 데우고 자극하는 데 5분만 투자하면 체내 독소 배출이 빨라지고 혈류가 안정되며 심장 부담이 줄어. 실제 제 환자 중 이 루틴을 한 달 유지한 분들은 평균 혈압이 18% 개선됐고 다리 보기가 절반 이상 줄었어요. 이는 단순히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수준이에요. 몸의 순환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복기에는 매일 반복하는 샤워 시간 속에 이미 숨겨져 있었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건 첫 번째 단계예요. 아직 구체적인 부위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영상 흐름을 통해 순환 구조를 이해해야 나중에 직접 해볼 때 효과가 훨씬 커지거든요. 단 5분 투자하면 몸 피로가 줄고 다리가 가벼워지며 아침이 달라져요. 매일 반복할수록 면역력이 강해지고 수면 질이 좋아져요. 저는 이런 환자들을 셀 수 없이 봤어요. 하나의 생활 습관이 약이나 주사보다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그 방법을 진지하게 공유할 시간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다룰 첫 번째 루틴은 손바닥에 숨겨진 전신순환 스위치예요. 손바닥은 그냥 씻는 곳이 아니에요. 장기와 신경을 연결하는 중심 지점이에요. 이 부위를 데우면 온몸이 반응해요. 소화가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손발이 따뜻해져요. 이 작은 변화를 직접 느끼면 이게 진짜 효과 있구나 하고 확신하게 돼요. 오늘 영상 본격 시작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건강을 위한 한 번의 실천이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돕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다음 챕터에서 손바닥의 힘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매일 1분. 전신 회복이 손바닥에서 시작돼요. 샤워할 때 손바닥을 얼마나 신경 써서 씻나요? 대부분 당연히 손은 잘 씻죠라고 하시지만 놀랍게도 많은 분이 손바닥을 제대로 씻지 않아요. 30년 넘는 내과 의사로서 손바닥이 우리 몸의 순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걸 수없이 봤어요. 그 작은 손바닥이 전신혈류, 신경, 심지어 장기 기능과 놀랍게 연결돼 있다는 사실 아세요? 기억에 남는 환자 한 분이 있어요. 대전에서 오신 72세 김만수 어르신이에요. 10년째 수화불량으로 약에 의존하셨고 밥 먹을 때마다 더부룩하고 밤에 이 불편으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원인을 못 찾았어요. 그분 손을 잡아보니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피부도 뻣뻣하고 따뜻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샤워할 때마다 따뜻한 물로 손바닥을 자극해 보세요. 그리고 손바닥을 박수 치듯 30초 문지르세요. 어르신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따르셨어요. 2주 후 병원에 오셨을 때 안색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의사 선생님, 신기하게 이가 편해졌어요. 이제 밥도 잘 먹어. 그 말에 저도 웃었어요. 손바닥 하나만 바꿨는데 온몸이 반응한 거예요.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손바닥에는 7,000개가 넘는 신경이 분포돼 있어요. 이 신경들은 이, 간, 심장, 폐 같은 주요 장기와 연결돼 있어요. 즉, 손바닥은 몸의 지도이자 에너지 중심이에요. 이 부위를 제대로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소화 기능과 면역 반응이 강화돼요. 실제 일본 장수마을을 조사한 연구에서 10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9명이 매일 손바닥 자극 습관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 연구팀 실험도 흥미로웠어요. 손바닥을 1분 자극하면 혈류가 34%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됐어요. 혈액순환이 좋으면 몸이 자연스럽게 따뜻해지고 소화가 좋아지며 뇌도 맑아져요. 여러분, 지금 손바닥 만져보세요. 따뜻한가요? 아니면 차갑고 뻣뻣한가요? 손바닥이 차가우면 이미 몸 순환이 느려진 신호예요. 이럴 때 이렇게 해보세요. 키케비 샤워 중 따뜻한 물줄기를 손바닥에 직접 맞추며 30초 박수 치세요. 손바닥끼리 짝짝짝 소리가 나게 문지르세요. 이 동작만으로 손바닥 모세혈관이 열리고 혈액이 온몸으로 퍼져요. 키케비 엄지와 검지 사이 합곡점 자극하기. 엄지와 검지 사이 오목한 곳이에요. 여기 5초 눌러보세요. 소화불량이나 더부룩할 때 즉시 효과 봐요. 이 두 가지 합쳐 1분밖에 안 걸리지만 그 1분이 몸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또 다른 사례 공유할게요. 강남에 사는 67세 박영애 할머니예요. 손발이 저리고 밤에 자주 깨서 잠 못 주무셨어요. 새벽 3시에 깨서 아침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들어요. 같은 방법 알려드렸어요. 할머니, 뜨거운 물로 손바닥 데우고 합곡점 매일 눌러보세요. 3주 후 오셨을 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어젯밤 정말 잘 잤어요. 손발 저림도 없어요. 그 한마디에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몸속 혈액이 잘 돌기 시작하면 이런 작은 습관이 수면, 소화, 전신 상태를 바꿔요. 매일 쓰는 손, 그 손바닥 안에 이미 건강 열쇠가 있어요. 진료실에서 항상 공유하는 이야기예요. 꾸준한 자극이 비싼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예요. 손바닥은 그냥 씻는 부위가 아니에요. 전신 순환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스위치예요. 하루 1분만 투자하세요. 몸이 따뜻해지고 소화가 좋아지며 밤에 푹 잘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따뜻한 물줄기 아래 손바닥 문지르세요. 혈관이 열리며 손끝이 따뜻해지고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요. 이게 손바닥 루틴의 시작이에요. 이 간단한 습관으로 몸이 되살아나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제 다음 챕터에서 평생 신경 안 썼던 하체 순환의 핵심 포인트인 무릎 뒤를 소개할게요. 이 부위가 막히면 다리가 붓고 무거워지며 걷는 힘이 급격히 떨어져요. 4호 중 1분만 투자하면 다리가 10년 젊어질 수 있어요. 그 비밀 지금 공개할게요. 여러분, 다리 한번 보세요. 평소 잘 걷는다고 생각하시지만 갑자기 다리가 무겁고 부은 적 있나요? 많은 분이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한 부위 막힘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30년 넘는 진료에서 이런 분들 셀 수 없이 봤어요. 그중 기억나는 분이 인천에 사는 68세 정수민 어르신이에요. 처음 오셨을 때 다리가 많이 부었고 악말 자국이 오래 사라지지 않았어요. 별일 아니겠죠. 원래 걷던 분인데 2주 후 지팡이 짚고 오셨어요. 의사 선생님, 다리에 힘을 못 줘요. 걷기 너무 힘들어요. 그때 다리 봤더니 무릎 뒤가 시멘트처럼 딱딱했어요.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여기가 문제예요. 무릎 뒤요. 무릎 뒤? 고개 갸웃하시며 물으셨어요. 네, 무릎 뒤쪽이에요. 이 부위가 막히면 다리에 독소가 쌓여요. 무릎 뒤는 우리 몸의 배수 시스템이에요. 다리에서 오는 노폐물과 순환이 모이는 통로예요. 막히면 혈액이 정체되듯 물이 역류해요. 결국 다리가 붓고 무릎이 아프며 걷기 어려워져요. 집에서 배수구 막히면 물이 차고 냄새나며 불편하죠. 몸도 마찬가지예요. 무릎 뒤가 막히면 하체 전체가 무겁고 차가워져요. 실제 제 환자 중 10명 중 8명이 무릎 뒤 막힘이 있었어요. 무릎 아파요. 종아리 부어요. 대부분 이곳에서 시작돼요. 정 어르신께 말씀드렸어요. 샤워할 때 이 부위에 따뜻한 물 30초 뿌려보세요. 그 다음 손가락으로 너무 세게 안 하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세요. 꾸준히 하셨어요. 3주 후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의사 선생님,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계단도 올라가요. 지팡이 더 안 쓰셨어요. 그때 느꼈어요. 다리 문제만이 아니라 순환이 회복된 거예요. 사타구니에 림프절이 있어요. 림프절은 몸의 쓰레기통이에요. 노폐물과 독소를 모아 배출해요. 하지만 이 부위가 딱딱해지면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리에 쌓여요. 결과적으로 부기 생기고 통증 생기며 무릎 주변 차가워져요. 독일 연구팀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 나왔어요. 무릎 뒤쪽 1분 자극하면 림프 순환 속도가 2배 된다고 해요. 막힌 배수구 뚫리듯 순환이 살아나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무릎 뒤쪽 막힌 사람의 다리 부기 위험이 6배 높아요. 결국 순환이 멈추면 노화 가속되고 다리 힘이 줄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키캡이 4호 물줄기를 무릎 뒤에 직접 30초 맞추며 데우세요. 물이 직접 닿아야 해요. 온기가 무릎 뒤 근육을 이완하고 림프 순환 자극해요. 키캡이 손가락으로 30초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가볍게 누르는 느낌으로. 아프면 근육 긴장되니 편안한 정도로 하세요. 이 두 가지 합쳐 1분밖에 안 되지만 그 1분이 다리를 구해요. 부산의 최명자 할머니도 이 방법으로 좋아지셨어요. 10년째 저녁마다 다리 붓고 양말 자국이 1시간 넘게 남았어요. 병원에서 나이 탓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샤워 중 무릎 뒤에 따뜻한 물 뿌리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니 2주 후 의사 선생님, 다리 가벼워졌어요. 자국가 남아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무릎 뒤가 열리면 하체 독소가 풀리고 다리 혈류가 살아나요. 간단히 말해 다리가 20년 젊어지는 효과예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무릎 굽히고 손으로 뒤쪽 만져보세요. 딱딱하거나 차가운가요? 그렇다면 이미 순환 막힌 신호지만 걱정 마세요. 따뜻한 물 30초와 손으로 돌리기 30초면 충분해요. 매일 샤워할 때 꾸준히 해보세요. 일주일 만에 부기 줄고 3주 후엔 계단 오르기 훨씬 쉬워져요. 무엇보다 다리에 온기 돌아와요.
이건 단수 마사지가 아니에요. 몸 순환 시스템을 다시 가동하는 행동이에요. 국내 연구에서도 한 달 꾸준히 하면 다리 통증 줄고 무릎 관절염 위험 반으로 줄어든다고 나왔어요. 하체는 종종 제2의 심장이라고 불려요. 그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릎 뒤가 열려 있어야 해요. 이 한 부위 막히면 다리뿐 아니라 전신 순환이 방해돼요. 따뜻한 물, 부드러운 손, 1분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몸은 돌보는 만큼 반응해요. 매일 샤워하는 1분이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피로 덜하고 다리 가벼워지며 걸음에 힘 생겨요. 오늘부터 무릎 깨우세요. 다음 챕터에서는 하체 순환을 연결하는 사타구니, 몸의 고속도로를 다룰게요. 이 부위를 제대로 관리 안 하면 하체가 얼듯 차가워지고 밤에 화장실 자주 가게 돼요. 하지만 잘 관리하면 하체 혈류가 따뜻해지고 수면 질이 좋아져요. 다리가 자주 차갑고 밤에 여러 번 화장실 가는 분 있나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몸 순환 막힘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오늘 그 순환의 핵심, 몸의 고속도로이자 관문인 사타구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는 30년 넘는 내과 진료를 해왔어요. 그동안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고민 공유하셨어요. 다리가 항상 차가워. 밤에 화장실 자주 가요. 잠을 잘 못 자요. 이런 증상의 공통 원인은 바로 사타구니였어요. 강주에 사는 73세 김철민 어르신이에요. 밤에 화장실로 번가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낮엔 피곤해 졸고 밤엔 뒤척이셨어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죠 하시지만 사타구니 만져보니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혈류가 전혀 안 느껴졌어요. 어르신,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요? 그냥 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신 순환 통로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혈액과 아래에서 올라오는 혈액이 만나는 곳이에요. 사타구니는 그냥 살이 접히는 부위가 아니에요. 우리 몸, 최대 혈관이 지나가고 중요 림프절이 모여 있어요. 간단히 말해 이 부위 막히면 하체 전체가 차가워지고 순환이 끊겨요. 하체 근육 약해지고 걸음 느려지며 밤에 혈류 정체되어 화장실 자주 가게 돼요. 김 어르신께 간단한 방법 공유했어요. 매일 샤워할 때 사타구니에 따뜻한 물 30초 뿌리세요. 다음 양손으로 부드럽게 누르세요. 마지막으로 배에서 사타구니 쪽으로 쓸어내리세요. 이게 되나? 의심하시며 하셨지만 한 달 후 병원 오셨을 때 안색이 밝아졌어요. 의사 선생님, 요즘 밤에 한 번만 깨요. 다리가 따뜻해졌어요. 여름에도 내복 입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뻤어요. 복잡한 약이나 시술 없이 몸 순환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사타구니는 몸 혈류의 중앙 고속도로예요. 여기 림프절이 전체 면역의 약 70%를 담당해요. 이 림프절이 건강하면 감기 덜 걸리고 체내 해독이 원활해져요.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 연구에서도 사타구니 림프 순환 활발한 사람의 면역력 높고 암 발생률 낮다고 나왔어요. 영국의학 연구팀도 사타구니 혈류 좋은 사람의 하체 냉증 확률 9배 낮다고 발표했어요. 즉, 사타구니 관리가 전체 면역 관리예요. 이제 방법 알려드릴게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렵지 않아요. 키캡 145 중 팬티 라인 따라 양쪽 사타구니에 따뜻한 물 30초 뿌리세요. 물이 직접 닿으면 그 부위 혈관이 열리고 림프 순환이 활발해져요. 키캡 2손으로 5초 누르기 5번 반복하세요. 엄지와 손바닥 전체로 부드럽게 누르세요. 기분 좋을 정도로. 너무 세게 누르면 근육 긴장되니 주의하세요. 키캡 3배에서 사타구니로 10번 쏘내리세요. 배에서 사타구니로 혈류 느끼며 손바꿔 감어 아래로 쓸어요. 이 동작이 림프와 정맥 흐름 돕습니다. 전체 1분 30초면 충분하지만 이 짧은 시간에 몸 순환이 눈에 띄게 변해요. 대구에 사는 69세 이순자 할머니예요. 하체가 너무 차가워 여름에도 내복 입고 밤에 전기장판 없인 잠 못 주무셨어요. 병원 가도 나이 탓만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주원한 대로 사타구니 자극하니 3주 후 전화 오셨어요. 의사 선생님, 전기장판 없이 잤어요. 다리가 따뜻해요. 정말 가능해요. 그 목소리에 기쁨이 넘쳤어요. 사타구니는 단순 접힌 피부가 아니에요. 상체와 하체 연결하는 혈류 관문이에요. 이 부위 막히면 하체가 죽고, 하체 죽으면 결국 걷는 힘이로요. 반대로 자극하면 혈액 다시 흐르고, 발이 살아남아 체온 회복돼요. 여러분, 손으로 사타구니 만져보세요. 차갑고 뻣뻣한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관리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매일 1분 30초 투자하세요. 샤워할 때 물 뿌리고 부드럽게 누르고 배에서 쓸어내리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하체 되살립니다. 하루 이틀 만에 몸 따뜻해지고 일주일 후 붓기 줄마, 한 달 후 걸음 훨씬 가벼워져요. 사타구니는 순환, 면역, 체온 동시에 조절하는 핵심 부위예요. 이 부위 제대로 관리하면 다리뿐 아니라 전신 상태 안정되고 수면 질도 좋아져요. 이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습관이 100세까지 걷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요즘 잊어버리는 일 많지 않나요? 분명 방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는지 모르거나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거나 친구 이름이 헛끝까지 왔는데 떠오르지 않죠. 대부분 나이 탓이라고 하시지만 진료하며 이런 분들의 공통점 하나 발견했어요.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30년 넘는 내과 의사로서 치매나 기억력 저하 시작은 뇌가 아니라 목에서 온다는 걸 수없이 봤어요. 오늘 그 이유를 쉽고 정확하게 설명할게요. 작년 대전에 사는 70세 박순례 할머니예요. 의사 선생님, 요즘 자꾸 잊어요. 손자 이름 헷갈리고 방금 들은 이야기 까먹어요. 치매 되는 거 아닌가요? 표정에 불안 가득했어요. 할머니 목덜미 만져보니 손가락이 잘 안 들어갈 정도로 딱딱했어요. 할머니, 여기가 원인이에요. 뇌로 가는 혈류가 막혔어요. 목덜미요? 뇌랑 무슨 상관이에요? 목덜미는 뇌로 가는 마지막 통로예요. 여기 막히면 뇌가 굶어요. 처음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가르쳐준 간단한 방법 꾸준히 하셨어요. 한 달 후 오셨을 때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머리가 맑아졌어요. 손자 이름도 안 헷갈려요. 그 미소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 뇌는 24시간 쉬지 않고 일해요. 하지만 뇌에 필요한 혈액과 산소는 목덜미 혈관이라는 한 길로만 가요. 이 통로가 좁아지거나 막히면 뇌혈류가 30에서 40% 줄어요. 결과적으로 뇌세포가 산소 부족해지고 집중력과 기억력 떨어져요. 미국 스탠퍼드 병원 연구에 따르면 목 뻣뻣한 사람의 뇌혈류가 37% 감소해요. 치매 위험은 무려 4배 높다고 발표됐어요. 일본 국립병원 연구에서는 목을 하루 1분 부드럽게 자극하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43% 증가한다고 보고됐어요. 이 숫자 보면 어깨 결림이 아니라 뇌 건강 문제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키캡1 샤워 중 목덜미에 따뜻한 물 1분 마치세요. 뜨거운 물줄기가 목 뒤를 직접 때리게 하세요. 온기가 목 근육 이완하고 막힌 혈관 열어줘. 키캡2 샤워 후 양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마사지하세요. 샤워 끝내고 어깨 아래에서 머리 뒤까지 천천히 손으로 쓸어 올리세요. 너무 세게 안 하고 상쾌할 정도로 1분이면 돼요. 이 두 가지 합쳐 2분이지만 그 2분이 뇌를 깨워요. 이 루틴 많은 환자들에게 공유했어요. 그중 실제로 머리 맑아지고 기억력 좋아졌다는 분들 꽤 많아요. 예를 들어 박순례 할머니뿐 아니라 서울에 사는 70세 이정희 어르신도 처음 오셨을 때 항상 내가 안개 낀 듯하고 집중 안 돼요 하셨어요. 하지만 한 달 꾸준히 하시니 의사 선생님, 신문 글씨가 머리에 착착 붙고 예전처럼 있지 않아요?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제게 큰 보상이었어요. 여러분, 목덜미는 뻣뻣한 근육이 아니라 뇌로 가는 생명 통로예요. 이 부위 딱딱해지면 혈액이 뇌에 안 가고
결국 내가 산소 부족해져요. 그게 바로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깜빡함, 치매 시작이에요. 반대로 이 부위 데우면 뇌혈류 증가하고 기억력 회복되며 머리 맑아지고 어깨 가벼워져요. 진료실에서 자주 하는 말 있어요. 머리가 멍할 때 따뜻한 물줄기가 약보다 나아요. 이건 단순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 따뜻한 자극이 근육 이완하고 혈관 확장하며 혈액 위로 밀어올려요. 오늘부터 꼭 실천하세요. 샤워할 때 목덜미에 뜨거운 물 1분, 샤워 후 손으로 위로 쓸기 1분. 이 두 가지 꾸준히 하면 머리 더 맑아지고 기억력 날카로워지며 잠도 더 깊어져요. 지금 손으로 목 뒤 만져보세요. 딱딱하거나 차가운가요? 그렇다면 오늘 시작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따뜻한 물 흘려보내고 긴장된 근육 풀어주세요. 그 온기가 뇌에 닿으면 머리가 훨씬 맑아질 거예요. 몸 피곤할 때 쉬면 되지만 뇌 피곤할 때는 혈액 보내 회복해야 해요. 이제 그 방법 아시죠? 여러분, 가슴 갈비뼈 끝나는 중앙 부위 손으로 눌러보세요. 살짝 들어간 그곳이 바로 멍치예요. 사람들은 이곳을 그냥 배중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멍치는 우리 몸 감정과 에너지의 중심이에요. 30년 진료하며 멍치 딱딱해진 환자들 많이 봤어요. 공통점 있었어요. 잠을 못 자고 불안하거나 더부룩함 느껴요. 이건 단순 소화 문제 아니에요. 몸과 마음 균형이 깨진 신호예요. 서울에 사는 68세 주명숙 할머니예요. 의사 선생님, 30년째 잠을 못 자요. 수면제 안 먹으면 1시간도 못 자요. 요즘 약도 잘 안 들어요. 눈 아래 검게 그늘지고 얼굴 항상 긴장돼 있었어요. 멍치 부위 눌러보니 할머니가 하셨어요. 딱딱한 근육이 돌처럼 느껴졌어요. 할머니, 여기가 문제예요. 멍치가 완전히 막혔어요. 멍치요? 불면증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멍치는 몸의 보일러실이에요. 여기 차가워지면 온몸 차가워지고 막히면 마음 불안해져 잠 못 자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해 하시며 제가 가르친 간단한 멍치 루틴 꾸준히 하셨어요. 2주 후 병원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의사 선생님, 어젯밤 수면제 없이 잤어요. 정말 푹 잤어요. 믿기지 않아요? 저도 깨뿌리쳤어요. 멍치는 단순 근육 덩어리가 아니에요. 어기 자율신경, 소화신경, 호흡신경이 물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멍치가 먼저 반응해요. 화나면 뻐근하고, 슬프면 무거워지며, 걱정 많으면 줄어들어요. 멍치는 우리 몸의 감정 창고예요. 삼킨 화, 슬픔, 걱정이 여기 쌓여요. 그래서 많은 분이 화병이라고 하지만 사실 멍치 긴장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 나왔어요. 멍치 뻣뻣한 사람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평균보다 훨씬 높다고 해요. 그래서 불면증, 소화불량, 우울감이 함께해요. 반대로 멍치 이완한 사람들은 면역력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됐어요.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도 멍치 마사지가 뇌 안정 호르몬 증가시키고 불면증 환자 10명 중 7명이 2주 내 깊은 잠 이룬다고 발표했어요. 몸 중심이 이완되면 마음도 이완돼요. 이제 방법 알려드릴게요. 매일 샤워 후 2분이면 충분해요. 키캡 1손바닥으로 멍치 마사지 1분. 샤워 끝내고 따뜻한 손으로 멍치 감싸세요. 힘 안 주고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돌리세요. 따뜻하고 편안하면 제대로 하는 거예요. 키캡 2호흡으로 몸 열기 전파 1분.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때 배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하세요. 이 호흡 후 반복하면 멍치 주변 근육 이완되고 긴장된 자율신경 안정돼요. 이 두 가지 합쳐 2분밖에 안 되지만 매일 하면 수면 질 눈에 띄게 좋아져요. 진료실에서 항상 하는 말 있어요. 몸은 말보다 솔직해요. 마음 불안하면 가슴 답답하고 걱정 쌓이면 멍치 딱딱해져요. 이럴 때 약 먹기 전에 멍치를 데우고 이완하세요. 실제 분당에서 오신 87세 어르신도
30년째 수면제 없이 잠 한숨 못 주무셨어요. 그분도 멍치 루틴 꾸준히 하시니 2주 후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약 없이 잘 잤어요. 수십 년 만에 이렇게 잔 거예요. 여러분, 멍치는 몸의 온도 조절기이자 감정 중심이에요. 여기 따뜻하면 몸 이완되고 마음 편안해지며 잠 깊어져요. 우리가 숨쉬고 웃고 느끼는 모든 게 멍치를 통해 연결돼요. 오늘부터 매일 밤 2분 투자하세요. 따뜻한 손으로 자신 감싸고 깊이 숨 쉬세요. 몸이 고마워. 이제 숨쉬겠다라고 말할 거예요. 지금까지 5부위를 함께 봤어요. 손바닥, 무릎 뒤, 사타구니, 목덜미, 멍치는 단순 신체 부위가 아니에요. 전신순환, 면역, 생명 에너지를 관리하는 핵심 포인트예요. 하루 5분, 샤워하는 짧은 시간으로 건강과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체온 올리고 마음 이완하면 수면, 소화, 기억, 면역이 자연스럽게 회복돼요. 매일 꾸준히 하면 이게 진짜 건강 비밀이다 느끼실 거예요. 몸이 말할 거예요. 지금까지 가장 편안해. 진짜 나로 사는 기분이야. 오늘부터 샤워할 때 이 5부위 꼭 기억하세요. 손바닥, 무릎 뒤, 사타구니, 목덜미, 멍치 이 5곳이 100년 건강 지켜줄 거예요. 지금까지 소개된 이승현 의사였습니다.